주시장에는 억눌리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큼 실적이 좋은 게 아니면 주가는 올라가긴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2% 3% 빠질 때 1% 0.5% 빠지는 걸 할지언정 웬만해서 플러스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없었던 뉴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주시장이 누르는 거고 거기에 실적이 안 좋다는 큐를 주면은 아니나 다를까 뭐 테슬라건 ASML이건 그런 게 4% 빠지잖아요. 그럼 한국의 실적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이슈들이 좋은 거는 기대했던 거는 별로 그러게요. 부각이 안 되고 실적 이런 거 그죠? 맞습니다. 부각이 안 되고. 전쟁이나 국채 수익률, 유가 뭐 죄 악재만 산적해 있습니다. 네. 어디서 또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요? 전쟁 얘기? 전쟁 얘기를 했으면 좋죠. 전쟁이 일단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지 추석 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 10월 초에 10월 7일이죠. 이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10월 7일 10월 7일이 제 딸 생일이네. 고전에는 오히려 예산안 이슈 이런 게 사실 추석 들어가면서 굉장히 맞아요. 신경 쓰이는 이슈였는데 셧다운이다. 지금 그 예산안도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11월 뭐 중순까지인가만 45일치. 합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결해야 될 건데 그렇죠. 이슈도 아니야. 그거는 요즘 신경도 안 써. 그러게 말이에요. 딴 이슈가 워낙 많아요. 딴 이슈가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 얘기를 아니 할 수는 없죠. 일단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써 은밀하게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지금 그 서한 지구 그쪽이 훨씬 크거든요. 팔레스타인 정부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니까 하마스하고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성질 같아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빨리 쳐가지고 받은 것도 있으니까 다 이제 터미네이트 시키고 싶은데 이게 뭐 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이든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날아가서 만났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이 또 꺼낸 칼을 그냥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인도주의적인 이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눈독이 있고 뭐 또 이미 레바논을 통해서 전쟁을 또 실질적으로 치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제는 이 협의를 하려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바로 이렇게 협의가 바로 안 되더라도 주변 국가 뭐 요르단, 이집트, 뭐 카타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사우디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이에요. 이게 단기전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인지 길게 늘어질 성질인지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영토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는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확하지 않다. 국가 간에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뭐 정당이라고 하나 뭐 하마스 정당 뭐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 내지 정권이잖아요. 맞아요. 전쟁이라고 하기에 뭐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맘먹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 피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뭐 전쟁 수준이라고 보긴 보는 건데 anyway 그래서 이제 말씀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금융업계, 증권 관련된 쪽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이미 미쳤고 더 확산이 되면은 이제 이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가서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제거하고 그런데 가자를 점령해 갖고 거기를 뭐 완전히 지배한다든지 거기 있는 그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면은 만약에 그냥 지상군 들어가서 막 공격하면 다 인프라 무너질 텐데 하마스가 제거된다 칩시다. 제거되고 나서 거기 다시 리빌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적극 좀 단호하게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바이든은 제시한 거예요. 하마스는 제거하는데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영토로 삼지 말아라. 그거 말고도 붕괴될 거 아닙니까? 많은 많이 그 과정에서 하마스를 제거하는데 쪽집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라. 그 이후를 생각해서 플랜을 듣고 싶다. 그런 걸 가지고 아마도 옆에 주변 국가 요르단이고 이집트고 뭐 이런 나라들한테
미국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카타르나 중재를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일단 이스라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take it.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받고 이스라엘 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타격해가지고 하마스를 막 타격시키는 것까지는 용인해 주는데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지금 초반에 이제는 그 뭐 병원에 뭐 폭격이 뭐 이스라엘 한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진짜 점령군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영향이 있으니까 이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약간 불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스라엘은 받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조정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억눌리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큼 실적이 좋은 게 아니면 주가는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실적이 좋지 않고는 시장이 2% 3% 빠질 때 1% 0.5% 빠지는 걸 할지언정 웬만해서 플러스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없었던 뉴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그러니까 주시장이 누르는 거고 거기에 실적이 안 좋다는 큐를 주면은 아니나 다를까 뭐 테슬라건 미국의 ASML이건 다 1등의 전기차 업체고 1등의 글로벌 장비 업체지 않습니까? 조금만 실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가이던스나 코멘트가 약간 이상하다고 ASML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그런 게 4% 빠지잖아요. 그럼 한국의 실적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더 빠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빠지는 거는 그래도 붙들고 있을 게 삼성전자밖에 없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일단 실적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 정도가 버티는 형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 이슈가 빨리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코스피의 2,400의 스트러글링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실적인 게 그나마 이 코스피에 몸담고 있으려니까 코스닥을 버리는 게 아니죠. 코스닥의 주식을 프루닝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훅훅 빠지는 이런 시츄에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여기 녹화하기 전에 오기 전에는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이면 일단 바닥을 확실히 찾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오늘 내일 바닥을 찾을지 다음 주 찾을지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뭐 한 1, 2% 정도의 다운사이드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2,400에서도 코스닥은 어디가 바닥일지는 저는 가늠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는 아니고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거기서도 한 5에서 7% 정도 더 빠졌을 때가 진정한 바닥이 올 것 같다. 왜? 그 정도면 이제는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버티던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소화되고 코스닥은 바닥을 찾을 것 같고 코스피는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사이에 어느 시점 모르지만 2,400에서도 한 1, 2%는 더 빠지고 바닥을 찾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엄청 실적이 좋은 거를 내려갈 때 1, 2% 빠질 때 사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기타 보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은 그렇고요. 전쟁 이외의 그 글로벌 이슈, 미국이나 네. 이슈들도 좀 볼게요. 사실은 미국의 지표가 너무 계속 좋게 나오는 거예요. 고용도 네. 지난번에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가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소매 판매 높게 나오고 그죠? 네.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금은 동결 쪽이었는데 또 변화가 그럼 생기는 건가? 일단 11월 1일이니까 오늘이 10월 18일이죠. 한 보름 남았는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고용도 아까 소비도 7월 다 나왔습니다만은 연준은 11월 1일 날 금리는 올리지 못하고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분들은 임금의 하향 추세가 되고 있고 CPI, 코어 CPI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좀 더 빠져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용이 진짜 안 빠지는지를 한 달 정도는 더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데이터가 11월 달에 나오는 걸 보고 12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11월은 올리지 못하고 11월 1일 날 11월 가서 연말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 올해 마지막 FOMC 거는 여전히 오픈 엔드죠.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죠. 변동성이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없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전쟁이 있다 보니까 그 11월 중순 사이에 이게 전쟁이 마무리돼야지 그 문제라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약간 복합적으로 우선순위에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연준은 금리는 이번에 안 올리고 못 올리고 12월 16일 날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생각해봐야 될 게 실적인데요. 네네. 국내 기업들도 물론
큰 기업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럴 거 뒤로 가면 이제 안 좋은 기업들 많을 거예요. 그죠? 많죠. 근데 예. 초반의 흐름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조만간 실적 발표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시겠지만 반도체가 아닌 실적 전반. 네, 전반적으로. 그다음 미국 실적은 우리보다 단단할 걸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에 금융주 실적 좋다가. 좋았죠. 금융 좋았죠. 근데 또 뭐 보면 뭐 테슬라나 이렇게 보면 또 노이즈도 나고 있어서 그죠? 미국의 실적, 빅테크들 실적은 어떨까요? 그 내수라든지 이 디펜스 스탁은 좋았어요. 우리 주가 보세요. 일부러 그 주식 좋은 게 아니고 월마트나 커스트코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펩시코 같은 경우도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위고비건 뭐 저기 비만 치료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맞은 거지. 실적 자체는 우리가 아는 먹고 쓰고 하는 우리 아주 일상적인 거는 실적 좋았어요. 가격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가격 전가 통하고 있어요. 그게 CPI 넘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 순자산 그 가치 자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만 넘버는 정확히 안 나는데 19년에 1가구당 한 14만 달러가 평균 순자산이었대요.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3년 사이에 이게 19만 거의 20만 달러 정도로 이게 얼마야? 한 30몇 프로가 늘었네요. 늘었거든요. 그게 그거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꼭 써야 되는 거는 그 높아진 가격을 감내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현재인데 이슈는 뭐냐면 가계 중에서 누구죠? 그 학자금 갚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예요. 학자금 갚는 거가 변수가 되는지 여부는 11월 달에 들어가서 10월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는 지금 10월 중순에 그 학자금의 임팩트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지 소비 패턴에 그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9월 데이터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트롱한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거, 그러면 아직까지 소비가 있으니까 그 일상적인 소비를 사는 주식은 괜찮은 거예요. 그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외로 나쁘진 않고 음식료나 뭐 이런 거는 뭐 미국은 워낙 센 나라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다른 얘기죠. 이거 자동차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그거는 한 13% 14% 페니트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첫 번째 사야 될 사람들 사고 그 다음 단계 뛰어넘으려니까 저가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은 낮춰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전기차 2차 전지는 지금 이제는 현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가격 전가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큰 금융기관들은 그 많이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겁이 나가지고 뭐 팔고 해가지고 현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골마사 뭐 JP 모건이나 그러니까 걔네들 실적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은 그러기도 하다 보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드웨어라든지 비필수재 그렇죠? 예. 내구재 정도는 내구재 관련되는 어떤 그런 B2B 하는 기업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들은 이제 가격 전가가 아직 안 되니까 실적이 뭐 애매하게 나오는 거죠. 코로나 때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하락이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올라간 것만 그렇죠. 본 분들은 이제 하시는 거네. 아주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본부장님이나 우리야 뭐 하락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네. 경험치들이 그죠? 그래서 늘 저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그 지난번에 추석 전에 약간 패닉셀링이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나왔어요. 네. 투매라는 거죠. 네. 셧다운. 네.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라. 두 번째 투매가 오면 관망하라. 세 번째 투매가 오면 사라. 매수에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명확치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지난번에 패닉셀링 한번 나온 건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번에가 이제 두 번째 패닉셀링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2% 정도가 대략적으로 더 빠지면 저는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손바뀜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밀린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손이 잘 안 나가죠. 이럴 잘 안 나가죠. 그죠? 네. 왜냐하면 아까 그 규모 어떤 이슈가 얼마만큼 힘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규모를 따지기 전에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가늠이 안 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죠. 금리는 이슈 가늠이 좀 되잖아요. 올해까지 한 번 올리거나 안 올리면 내년도 봄,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내릴 수 있다. 이 가늠이 대충 되고 가는 건데 이 갑자기 이게 그 레일 달리고 있는 레일을 트랙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게 나오나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 상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요.
그 전쟁이 지향점은 이 관계되는 이란, 이스라엘, 뭐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많지 않습니까? 하마스도 포함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하마스 빼고는 이 판을 완전히 깰 정도로 그런 욕구가 있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야 그 정말 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무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네.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른 걔들은 뭐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인간 방패 내세우고 하는 건데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맞아요. 네. 네, 최근 이슈들 그리고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